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24입니다. 단페님들, 선을 쭉 예쁘게 그린 다음에요, 종이도 예쁘게 잘게 잘라서 그거 미리 그려놓은 선 주변에서 공중에 확 뿌려요. 그랬을 때 그 예쁜 종이 조각들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을 넘지 않고 그 선 한쪽에만 쌓일 확률은 이게 얼마나 될까요? 그게 절대 불가능하진 않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도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니겠죠? 이번 사연은 낚시 유블로거인 닉네문 대충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닉네문 대충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닉네문 대충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닉네문 대충님요, 밤낚시를 하거나 야영을 할 땐 꼭 빈틈없이 그리고 두껍게 텐트나 낚시하는 자리 주변에요, 백반이랑 소금을 뿌리거든요. 그게 좀 특이해서 주변 사람들도 여러 번 물어봤나 봐요. 닉네문 대충님한테 말이죠. 그럼 이렇게 닉네문 대충님이 오랜 세월 동안 텐트는 물론 낚시하는 자리까지 백반하고 소금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뿌리는 이유가 뭐냐? 닉네문 대충님 나이 30대 초반쯤 용제 저수지라는 곳에 낚시 캠핑을 갔을 때요, 그때 만나던 여친도 그 낚시를 좋아해서 말이죠, 금요일 근무 끝나고 같이 가기로 했었다나 봐요. 그런데 낚시 캠핑을 하러 가기로 한 당일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퇴근이 늦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닉네문 대충님한테 먼저 가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친은 자차로 따로 가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먼저 갔대요, 용제 저수지로. 도착해서 텐트까지 다 치고 그렇게 자리를 잡은 뒤에 여친 올 거라 생각해서 여친 낚시 자리까지 세팅 다 하고, 그리고 닉네문 대충님, 낚시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랑 뭐 여기저기서 들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 낚시 캠핑을 할 땐 텐트 주변에요, 백반이랑 그 소금을 뿌렸다네요. 그거죠 뭐, 뱀하고 귀신. 뱀은 좀 걱정했는데 귀신이야 있겠냐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고. 그래서 텐트 주변에 물기를 내고 그 안쪽에 홈 하나 더 파서는 거기에 뿌렸다나 봐요. 그리고 그날도 그렇게 텐트 주변에 홈을 내고 백반하고 소금을 뿌렸고 말이죠.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거의 자정 다 된 시간. 근데 말이죠, 그때까지 오기로 한 여친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 그때부터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죠. 혹시 오다 사고가 난 건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간 건가? 그럼 분명 자기한테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돌아가려고 해도 말이죠, 그렇게 갔다가 길이 엇갈릴까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운전 중일까봐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 낚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낚시는 접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때 그 친구는 이제 닉네문 대충님도 아는 친구였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늦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출발한다고. 그런데요, 그때 출발하면요, 도착하면 해 뜰 시간 다 되고, 그리고 짜증도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그날은 됐고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친이 아니라고. 아침 낚시라도 같이 하자면서 거기 있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닉네문 대충님은 이제 못 이기는 척 그럼 조심히 오라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낚시건 뭐건 할 마음이 싹 사라져서는 그냥 텐트 안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렇게 뒹굴뒹굴 하는데 말이죠, 그때 텐트 밖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웃는 소리도 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낚시하러 왔나 보다 싶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면서 입에서 입김이 나오네? 그때가 한여름인데? 그러니 어때요? 야, 이거 뭐지 싶더라고. 그냥 이게 느낌이 아닌 거죠. 진짜 추운 거죠. 그런데 그때요, 밖에서 떠들던 소리며 웃는 소리가 더 커지더래요. 그러면서 뭔 일인가 싶어서 그때 이제 텐트 밖으로 나가려고 말이죠, 텐트 입구 지퍼 있잖아요, 그 지퍼를 자꾸 내리려는데
그때 입김이 무슨 담배 연기 뿜듯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한기가 좀 전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땐 그냥 쌀쌀하다 춥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한겨울 맹추위처럼 그런 엄청난 한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싶더라고.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게 확실하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던 닉네문 대충님은 지퍼에서 손을 떼고 텐트 한가운데로 갔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기가 느껴지는데 온몸에서는 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닉네문 대충님, 그런 상황이 엄청 무섭더라고. 그래서 숨소리까지 줄이고 말이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 중년 남자 목소리인데 미안하다면서 낚시를 왔는데 미끼를 깜빡했다고 남는 미끼 있으면 조금만 나눠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그래도 엄청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말을 걸어오니까 그제야 이제 마음이 좀 놓이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반갑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알겠다면서 드리겠다면서 텐트 입구 쪽으로 가는데 텐트 입구에 그림자가 없네. 목소리는 텐트 입구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데 사람 그림자가 없더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 바깥에 낚시하는 자리에요, 금방 나갈 생각에 램프를 켜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램프 때문에 앞에 세워둔 자동차며 주변 나무 그림자도 있는데 램프와 텐트 사이, 그것도 텐트 입구 바로 앞에 있을 그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슬금슬금 뒤로 움직이는데 그때 밖에서 다시 들리는 목소리, 아이가 낚시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면서 다시 미끼 좀 달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닉네문 대충님이 미끼가 필요한 거면 주변에 지렁이 많으니까 그거 잡아서 해도 된다면서, 자기도 아까 전에 잡은 지렁이 그거 주려고 했던 거라면서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말이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밖에 있는 남자가요, 그러지 말고 미끼 좀 나눠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계속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이죠, 똑같은 말만 반복하더라는 거죠. 그게 마치 무슨 그 카세트 반복 플레이 있잖아요, 그거 듣는 것 같더라고. 처음 들을 땐 몰랐는데 계속 들으니까 이게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게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없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면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땐 그러지 말고 좀 나와보라면서, 밖으로 좀 나와보라면서. 근데 그때도 감정이 없는 듯하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사람 같지 않은, 어쨌든 그런 어색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땐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었대요. 무섭기도 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밖에 있던 남자가 그 뒤로도 몇 번을 그렇게 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앞서처럼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이죠, 마치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그러더니만 갑자기 반말에 소리를 막 지르더라는 거예요. 나와보라고, 이리 안 나와 하면서. 그런데 그때 확실하게 그거 사람 아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게, 그림자야 그렇다 쳐도요, 화낼 입장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화난 거 뭐 그렇다 쳐요. 그럼 그 정도로 화난 상태면 텐트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텐트 밖에서만 그러고 있고 텐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닉네문 대충님은 확신하게 된 거죠. 지금 이거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온몸이 굳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진짜 손가락들이 자기 마음하고 상관없이 막 떨리더라고. 숨조차도 제대로 쉬기 어렵더라고, 무서워서. 그리고 닉네문 대충님이 그러고 있을 때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 요거 눈치챘네. 그러더니만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이게 한둘이 아니더라고.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움직일 수도 없더라고. 그냥 기절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밖에서 여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왔다면서, 화났냐면서, 미안하다면서. 그런데 그땐 닉네문 대충님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게 여친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소리를 막 질렀대요. 자기도 모르게 당장 꺼지라고 욕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그것들이 몇 번을 여친 목소리 흉내를 냈고 그 뒤에도 말이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뭐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 그 상태에서 닉네문 대충님 진짜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는데 소리 없이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조금 지나니까 근처에 마을이 있는지 닭이 울더라고. 그리고 그 소리에 눈이 떠지더래요. 잠이 들었던 거예요, 닉네문 대충님. 그런데 그땐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텐트 안에 가만히 있다가 해가 뜨고 날이 완전히 밝아진 뒤에 그제야 텐트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때 텐트 밖으로 나왔더니만 글쎄 어디서 날아왔는지, 응? 밤에 텐트에 들어갈 때까지도 없던 나뭇가지들이요, 텐트 입구에 너저분하게 쌓여있더라고. 텐트 주변은 깨끗한데 텐트 입구에만 그렇게.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더 희한한 거, 텐트 입구에 허물려고 뿌린 백반이랑 소금, 그걸 넘지 않고 그 바깥쪽으로만 쌓여있더라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어때요? 이때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짐 대충 때려박듯이 차에 넣고 뭐 진짜 대충 챙겨서 흘리고 온 것도 많았대요. 그리고 나오면서도 뭐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더래요. 무조건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그 생각만 나더라고. 그리고 한참을 나와서 차를 세우고 그제야 핸드폰을 봤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배터리 바꾸고 전원을 켜고 바로 여친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친이 울고 불고 뭐 엄청 화를 내는데 왜 전화기를 꺼놓고 있냐면서 밤새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아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니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냐면서 누구한테 일이 있어서 얘기 마치고 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이런 얘기 새벽에 통하지 않았냐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친이 무슨 소리냐고, 여친 말이 닉네문 대충님이 말한 그 친구 있잖아요. 그때 여친은 전날 밤부터 그 친구 장례식에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못 간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 닉네문 대충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때부터 부재중 전화랑 문자 알림이 쏟아지듯 오더라고. 그래서 닉네문 대충님이 그때 그 알림을 보니까 말이죠, 여친이 처음 전화를 걸었던 시간이 부재중 전화 알림인 거죠. 그 시간이 밤 10시 30분 조금 넘은 시간이더라고. 분명 자정 넘어서 통화를 했었는데 이때부터 뭐 진짜 영혼이 가출한 것 같더래요. 당연히 운전도 못하겠고 말이죠. 그래서 여친한테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고 한참을 있다가 올라왔다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밤낚시나 야영을 할 땐 백반하고 소금은 꼭 뿌린다는 거죠. 그때 그날 있었던 일이 꿈일지도 모르지만 소금 안쪽으로는 쌓여있지 않던 그 나뭇가지들이 생각난다면서 말이죠. 닉네문 대충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닉네문 대충님 경험담 말이죠, 꿈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부터도 이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땐 꿈이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핸드폰 부재중 알림도 제가 경험자라 한일 월드컵 때라는 것까지 기억하는데 말이죠, 그때 꺼진 전화기를 켰더니 한 10분 정도 지났었나? 그때부터 부재중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게 이상하진 않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이고 이상한 게 어디선가 많은 나뭇가지들이 날아왔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소금을 뿌린 그 경계 바깥쪽에만 쌓여 있었냐는 거죠. 한여름에 입김이 담배 연기처럼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한기가 느껴지고 추워졌든, 그리고 그때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든 뭐든 다 꿈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나뭇가지들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